한 억만장자가 전 여자친구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충격은 그를 강타했습니다. 과거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리츠칼튼 뉴욕의 그랜드 볼룸은 호화로움과 자선의 분위기로 빛났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디자이너 드레스와 맞춤 턱시도의 바다 위로 따뜻한 빛을 비췄고 뉴욕의 엘리트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어울렸다. 그 중심에는 38세의 테크 거물 강태우가 서 있었다. 그의 회사 넥서스테크는 인공지능 세계에 혁명을 일으켰다. 강태우의 날카로운 푸른 눈이 방을 훑었고 다듬어진 얼굴에 연습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팔은 한유나의 허리에 걸쳐 있었다. 한유나는 지난 10년간 레드카펫과 잡지 표지를 장식해온 할리우드 스타였다. 그들은 눈에 띄는 한 쌍이었다. 강태우는 완벽하게 맞춘 톰 포드 턱시도를, 한유나는 그녀의 곡선을 강조하는 반짝이는 금빛 베르사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여보, 반더빌트 가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인사하러 갈까요? 한유나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눈부셨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군중을 헤치고 가는 것을 따라갔다. 그는 이런 춤에 익숙했다. 끊임없는 네트워킹, 이런 행사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힘겨루기. 그것은 그가 오래전에 숙달한 게임이었고 그의 테크 제국을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 모두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방을 가로질러 가는 동안 강태우는 대화의 단편들을 들었다. 모두의 입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의 최신 혁신에 대해 논하고 넥서스테크의 주가에 대해 추측하거나 단순히 그가 사회의 상류층으로 급격히 부상한 것에 경탄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런 잡담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고 대신 당면한 과제에 집중했다. 오늘 밤의 행사는 새로운 어린이 병원 병동을 위한 모금 행사였고 강태우는 이미 상당한 기부를 약속했다. 물론 좋은 PR이었지만 그는 또한 진심으로 그 대의를 믿었다. 어린이 건강관리는 최근 몇 년간 그에게 점점 더 중요해졌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려웠다. 강 씨, 60대의 뚱뚱한 남자가 손을 내밀며 다가왔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AI 윤리법에 대해 한 말씀 나눌 수 있을까 해서요. 강태우는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매끄럽게 비즈니스 모드로 전환했다. 물론이죠, 의원님. 기쁘게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회의를 잡는 게 어떨까요? 이상훈 의원이 장황한 대답을 시작하는 동안 강태우의 주인은 갑자기 입구 근처의 소동에 끌렸다. 속삭임의 물결과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군중을 휩쓸었다. 호기심에 그는 목을 빼고 무엇이 그 소동을 일으키는지 보려 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전 아내 이소희가 키가 크고 품이 있어 보이는 남자의 팔에 의지한 채 볼룸으로 우아하게 들어섰다. 그녀는 깊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드레스는 그녀의 작은 체구 위로 우아하게 흘러내렸다. 하지만 강태우의 숨을 멎게 한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드레스 라인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배에 명백한 부풀어 오름이었다. 이소희는 임신 중이었다. 강태우 주변의 세상이 흐려지는 것 같았고 이상훈 의원의 말들은 둔탁한 소음으로 희미해졌다. 그는 한유나의 손이 그의 팔을 꽉 쥐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눈을 이소희에게서 떼어낼 수 없었다. 이혼 후 얼마나 지났지? 2년? 수학이 그의 머릿속을 질주했다. 감정적 혼란의 순간에도 떨쳐버릴 수 없는 습관이었다. 강태우 씨? 괜찮으세요? 한유나의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려왔다. 그녀의 완벽한 얼굴에 걱정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깜빡이며 현재로 돌아왔다. 네, 괜찮아요. 그저 옛 친구를 보고 놀랐을 뿐이에요. 한유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고 그녀의 눈이 인식하며 커졌다. 저게, 강태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한유나가 항의하기도 전에 그는 군중을 헤치고 이소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때 그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의 사운드 트랙이었던 그 음악적인 소리. 그리고 그는 그녀의 동반자를 더 자세히 보았고 빙수를 뒤집어 쓴 것처럼 인식이 밀려왔다. 김재훈 박사, MIT에서 강태우의 옛 학문적 라이벌이었고 지금은 생명공학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였다. 대학 시절 항상 강태우보다 한 걸음 뒤처져 있던 남자가
이제는 이소희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고 그의 손은 보호하듯 그녀의 등 아래에 놓여 있었다. 강태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소희와 김재훈은 언제 만났을까? 질문들이 쌓여갔고 각각의 질문은 그의 가슴에서 타오르는 혼란과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질투의 불길을 부채질했다. 그가 이소희에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있을 때 그녀는 마침내 그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입술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그녀의 어두운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잠시 동안 세월이 무너진 것 같았고 강태우는 그들의 첫 만남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캠퍼스 근처의 커피숍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가 그녀의 노트북 위에 라떼를 쏟았던 그때. 강태우, 이소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안정적이었다. 여기서 당신을 볼 줄은 몰랐어요. 김재훈이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강태우를 알아보며 굳어졌다. 강씨, 그가 차갑게 말했다. 무의식적으로 이소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강태우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수년간의 비즈니스 협상 경험이 그를 도왔다. 이소희 씨, 김 박사님, 정말 반가운 서프라이즈네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뚜렷했다.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짙었다. 강태우의 눈이 이소희의 배로 향했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로 올라갔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의 반짝임을 보았다. 죄책감, 후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축하해요. 그는 간신히 말했다. 그 말이 그의 혀에 쓴맛을 남겼다. 두 분 다 행복해 보이네요. 이소희의 손이 그녀의 배로 향했다. 그 모성적인 제스처가 강태우의 마음을 조였다. 고마워요, 강태우 씨.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김재훈이 목을 가다듬었다. 명백히 불편해하며 여보, 인사 좀 더 나눠야겠어. 강씨,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돌아설 때 강태우는 절박함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알지 않고서는 이소희, 그가 불렀고 그녀가 멈추고 뒤돌아보게 했다. 몇 개월 차예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고 그녀의 눈이 그의 얼굴을 살폈다. 5개월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더 크게 들렸다. 5개월. 그 숫자가 강태우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5개월 전 그는 고된 제품 출시의 한가운데 있었고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5개월 전 그는 여전히 이혼의 상처를 핥고 있었고 새로운 활력으로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5개월 전 이소희는 여전히 그의 아내였다. 그 시간표가 의미하는 바가 강태우를 물리적인 타격처럼 강타했다. 그는 뒷걸음질 쳤고 샴페인 트레이를 든 웨이터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유리잔들이 불길하게 딸랑거렸고 근처의 손님들로부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다. 강 사장님? 괜찮으세요? 웨이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다. 강태우는 사과의 말을 중얼거렸고 그의 마음은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공기가 필요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는 가장 가까운 출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고 속삭임과 혼란스러운 시선들의 흔적을 남겼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을 때 강태우는 건물의 석조 파사드에 기대었고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반짝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고 야망과 진보의 증거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모든 성공, 그의 모든 부와 권력이 강태우는 건물의 석조 파사드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모든 성공과 부와 권력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항상 계획이 있고 다음 수를 알고 있던 강태우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다. 그리고 갈라 파티의 소리가 밤으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 수 있을까? 자선 갈라 이후의 날들은 강태우에게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는 잠자는 사람처럼 일상을 지나갔다. 회의에 참석하고 결정을 내리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등. 하지만 세련된 외모 아래에서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연회장에서의 그 순간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었다. 서지원, 임신, 최재훈과 함께 그녀의 빛나는 얼굴과 부푼 배의 이미지가 그를 괴롭혔고 가장 부적절한 순간에 그의 생각을 침범했다. 한 번 이상 그의 비서인 김미래가 중요한 화상회의 중에 그의 주의를 부드럽게 돌려야 했다. 강 사장님, 김미래의 목소리가 그의 몽상을 가로질렀다.
이사회에서 홍콩 확장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태우는 눈을 깜박이며 화면에서 그를 기대에 차게 바라보고 있는 얼굴들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네, 물론입니다. 논의된 대로 계획을 진행하십시오. 우리 팀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회의가 끝나자 강태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두통이 최근에 더 자주 발생했는데 그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물리적 표현이었다. 김미래가 문간에 머물러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새겨져 있었다. 사장님,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평소와 다르십니다. 괜찮으신가요? 강태우는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김미래는 수년간 그와 함께 일해왔고 그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불변의 상수 중 하나였다. 괜찮아요, 미래 씨. 그저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하지 못한 채로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실 강태우가 똑바로 앉으며 말했다. 할 일이 있어요. 뉴호프 브림 클리닉의 이진아 박사와 미팅을 잡아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김미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그녀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태블릿에 메모를 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떠나자 강태우는 수년간 그의 성격이자 전장이었던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는 항상 이 전망을 좋아했었다. 그를 강력하고 통제력 있게 느끼게 해주는 방식으로. 하지만 지금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강태우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이렇게 느꼈던 마지막 때로 되돌아갔다. 서지원이 이혼을 요구했던 날, 그는 충격, 믿기지 않음, 그녀의 마음을 바꾸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기억했다. 하지만 서지원은 단호했다. 우리는 멀어졌어요, 태우 씨.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일과 결혼했어요. 당신의 삶에 저를 위한 공간은 더 이상 없어요. 그는 물론 항의했다. 변화를 약속했고 그들의 관계를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도 그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 넓어지고 깊어졌다. 지금 2년 후 상황의 아이러니가 그에게 분명했다. 그는 이혼 후 새로운 열정으로 일에 몰두했고 그것을 고통과 외로움에 대한 방패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서지원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징후를 놓쳤다. 더구나 그의 옛 라이벌과 함께 그의 책상 위 인터콤이 울리며 그를 기억에서 끌어냈다. 강 사장님? 내일 아침 9시에 이진아 박사와의 미팅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강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추스렸다. 네, 완벽합니다. 고마워요, 미래 씨. 통화를 끝내면서 그의 눈은 책상 위의 액자 사진에 머물렀다. 그의 다른 모든 것이 검소한 사무실에서 몇 안 되는 개인적인 장식품 중 하나였다. 그것은 발리에서의 신혼여행 때 그와 서지원의 사진이었다. 둘 다 햇볕에 그을리고 웃고 있었고 바다가 그들 뒤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더 행복했던 시간의 기억으로 간직해왔지만 지금은 그것이 조롱처럼 느껴졌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글림스에 갑작스러운 감정의 물결에 강태우는 액자를 잡아 방 건너편으로 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만족스러웠고 그의 내면의 혼란에 대한 물리적 해방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거기 서서 거칠게 숨을 쉬었고 그의 행동에 현실이 가라앉았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건 그답지 않았다. 그는 강태우였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국을 건설한 남자, 자신의 논리와 통제력을 자랑스러워하는 남자였다. 그런데 여기 그가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고 있었다. 그가 깨진 유리를 치우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금속의 반짝임이 그의 눈에 띄었다. 파편들 사이에서 그는 서지원의 목걸이에 섬세한 금 체인을 발견했다. 그가 그들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에 그녀에게 준 선물이었다. 그녀는 액자를 돌려주기 전에 그것을 액자 속에 넣어두었음이 틀림없었다. 마지막 제스처였을까? 감상, 마무리? 강태우는 목걸이를 주먹으로 꽉 쥐었고 작은 다이아몬드 펜던트의 뾰족한 부분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육체적 고통은 거의 안도감이었고 그를 현재에 묶어두었다. 그는 답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일 그는 그 답을 얻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태우는 뉴호프 브림 클리닉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사무실에 있었다. 대기실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의 부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우는 맞춤 정장 차림으로 어색함을 느꼈고 그를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과도하게 의식했다. 강태우님, 간호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나타났다. 이진아 박사님께서 지금 만나보시겠답니다. 그는 간호사를 따라 웃는 아기들의 사진들이 줄지어 있는 복도를 지났다. 성공 사례들이라고 짐작했다. 각각의 이미지는 그의 마음속에 칼을 꽂는 것 같았다. 이진아 박사의 진료실은 클리닉의 나머지 부분의 임상적인 느낌과는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초대하는 분위기였다. 박사 자신은 50대의 작은 체구의 여성으로 친절한 눈과 검은 머리에 회색 줄무늬가 있었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다. 강태우님 정말 뜻밖이네요. 앉으세요. 오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강태우는 앉았고 그의 평소의 자신감이 그를 버렸다. 이런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 박사님, 저는 전 환자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약 6개월 전에 여기 왔었을 겁니다. 이진아 박사의 표정은 중립적으로 유지되었지만 강태우는 그녀의 눈에서 인식의 반짝임을 포착했다. 강님, 저는 당신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어떤 환자의 의료 기록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습니다. 의사-환자 비밀 유지는 우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강태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고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을 이해합니다, 박사님. 하지만 이건 중요합니다. 서지원은 제 전 아내입니다. 우리는 2년 전에 이혼했지만 저는 최근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었고 그를 소비하고 있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진아 박사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고 동정심이 전문적인 초연함을 대신했다. 강님,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황에 관계없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우는 뉴호프 브림 클리닉 밖에 서 있었고 따뜻한 봄 햇살은 그가 내면에서 느끼는 한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진아 박사와의 만남은 막다른 길이었고 그에게 답변보다는 더 많은 질 의문점만 남겼다. 그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갑자기 구속감을 느꼈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집요하게 울렸다. 화면에 올리비아의 이름이 화려한 헤드샷과 함께 깜빡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강태우 씨, 당신 어디 있었어요? 아침 내내 연락하려고 했어요. 올리비아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관능적인 톤 아래 짜증의 기색이 엿보였다. 일찍 회의가 있었어요. 그가 대답했고 거짓말은 쉽게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베니티 페어 화보 촬영을 잊으신 건 아니죠? 권력 커플에 대한 기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강태우는 눈을 감고 신음을 억눌렀다. 지금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완벽한 커플의 한쪽인 척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마지막 일이었다. 그래요, 물론이에요. 2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면서 계획이 그의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가 브림 클리닉에서 답을 얻을 수 없다면 아마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연락처를 훑어보다가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번호를 눌렀다. 잭, 강태우입니다. 당신의 서비스가 다시 필요합니다. 잭 리브스는 넥서스테크의 더 미묘한 상황들에서 강태우가 의지하던 사설 탐정이었다. 그 남자는 신중하고 철저했으며 윤리적 고려사항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 강씨, 제게 거친 목소리가 대답했다. 오랜만이군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강태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누군가에 대해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아 씨요. 그녀는 제 전 아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녀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녀가 만난 사람들, 그녀가 다녔던 곳들, 그리고 그녀가 받았을 수 있는 의료 치료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건 꽤 침해적인 일이네요, 강씨. 확실하신가요? 잠시 강태우는 망설였다. 정말로 이렇게 할 것인가? 이진아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볼 것인가? 하지만 그녀의 임신한 배와 아이의 친자 여부에 대한 집요한 의심이 그를 밀어붙였다. 확실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무엇이 필요하더라도 저는 답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잭이 중립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48시간 내에 초기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태우가 통화를 끝내자
안도감과 죄책감이 섞인 감정이 그를 덮쳤다. 그는 행동을 취하고 있었고 마침내 그의 내면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 다음 이틀은 회의와 화보 촬영, 불면의 밤들의 혼란 속에서 지나갔다. 강태우는 형식적으로 움직였고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진아와 조사에 대한 생각으로 방황했다. 올리비아는 그의 산만함을 알아차렸고 그녀의 좌절감은 베니티 페어 촬영 동안 각 부주의한 반응과 놓친 신호에 따라 커져갔다. 강태우,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스튜디오를 나설 때 그녀가 요구했다. 자선 만찬 이후로 당신은 100만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신의 전 아내 때문인가요? 강태우는 그녀의 어조에 담긴 비난에 움찔했다. 올리비아, 미안해요.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그의 말을 잘랐고 그녀의 눈이 번쩍였다. 그날 밤 당신이 그녀를 바라보던 방식을 봤어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나요? 그 질문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매달렸고 함의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우는 부인하기 위해, 올리비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말을 형성할 수 없었다. 사실은 그 자신도 답을 몰랐다. 올리비아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평소 침착한 여배우에게서 보기 드문 취약한 순간이었다.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강태우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했을 때 전화해 주세요. 그녀가 익숙한 솜씨로 택시를 잡아타는 것을 지켜보며 강태우는 죄책감과 섞인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지금은 처리할 복잡한 문제가 하나 줄어든 셈이었다. 그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로 돌아와 강태우는 관대한 양의 스카치를 따랐고 호박빛 액체가 지는 해의 마지막 빛 속에서 빛났다. 그의 전화에서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울렸다. 제게 보고서가 도착한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첨부 파일을 열었고 그의 눈은 문서를 굶주리듯 훑어보았다. 대부분은 평범했다. 이진아가 작은 생명공학 스타트업에서 일한 것, 그녀가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한 것 등. 하지만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8개월 전부터 시작된 뉴호프 불임 클리닉에서의 1년의 예약들. 강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었다. 이진아가 불임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 하지만 그가 더 읽어나갈수록 그의 흥분은 혼란으로 그리고 충격으로 바뀌었다. 재계 정보원에 따르면 이진아가 받은 치료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보존된 배아의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보존된 배아. 그 단어들이 강태우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쳤고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5년 전 그와 이진아가 처음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일부 배아를 동결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예방 차원이었고 그들이 각자의 경력에 집중하는 동안 선택의 여지를 열어두는 방법이었다. 강태우는 이혼 이후 그것에 대해 거의 잊고 있었다. 하지만 이진아는 잊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가 그 배아들을 사용했다. 이는 곧 강태우의 손에서 유리잔이 미끄러져 나와 마룻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의 마음은 그 함의로 인해 휘청거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이진아가 그들의 보존된 배아를 사용했다면 그녀가 임신한 아이, 그녀가 제임스 포스터와 갖게 될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강태우의 아이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의 홈오피스로 갔고 컴퓨터에서 넥서스테크의 기록을 불러왔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불임 치료나 배아 보존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검색했다. 몇 시간 동안의 파헤침 끝에 마침내 그는 그것을 찾았다. 넥서스테크의 생명공학 자회사 중 하나에 숨겨져 있는 작고 극비의 프로젝트. 이진아가 분명히 사용했던 종류의 기술을 정확히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방이 그의 주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가 이것에 대해 알지 못했을까? 이진아가 어떻게 그의 지식 없이 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새벽의 첫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할 때 강태우는 의자에 기대 앉았고 지치고 압도된 상태였다.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대신 모든 것을 뒤흔들 위험이 있는 비밀의 거미줄을 발견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이진아와 대면해야 했고 진실을 알아야 했다. 하지만 그가 다음 행동을 고민하면서 그의 마음 뒤편에서 성가신 목소리가 골치 아픈 질문을 속삭였다.
만약 아이가 정말 그의 것이라면 이진아가 제임스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삶을 방해할 권리가 그에게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가 결코 갖기로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에 대해 그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아래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항상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강태우는 자신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질문들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뉴욕의 스카이라인 위로 태양이 간신히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강태우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지난 9개월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변화의 여정이었지만 아무것도 이 순간의 강렬함에 대해 그를 준비시키지 못했다. 그의 딸이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제임스가 분만실에서 나왔고 그의 얼굴은 흥분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강태우 씨, 그가 불렀다. 이진아 씨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때가 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강태우는 제임스를 따라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진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노력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강태우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파티에 올 수 있어서 다행이야. 강태우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에도 농담을 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놓칠 리가 없죠. 다음 1시간은 활동의 흐릿한 기억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제임스가 격려의 말을 하고 이진아의 결연한 노력, 그리고 갑자기 방을 새로운 소리가 채웠습니다. 신생아의 강하고 끈질긴 울음소리. 축하합니다. 의사가 발표했습니다. 꿈틀거리는 꾸러미를 들어 올리며.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이진아의 팔에 안겨주자 강태우는 세상이 축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작고 얼굴이 붉었지만 그의 눈에는 완벽했습니다. 이진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강태우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랑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안녕 작은 아가. 이진아가 속삭였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임스가 몸을 숙여 한 손가락으로 아기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강태우 씨, 이진아가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기를 안아보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강태우는 딸을 팔에 안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고 있으면서 이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감탄하며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해. 이리나 그레이스 천 포스터 강. 제임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몇 주 전에 모두 동의한 이름이었습니다. 강태우가 이리나를 이진에게 돌려주면서 제임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남자는 이해의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함께 있었고 그들이 모두 세상에 데려온 이 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묶인 비정통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이어진 몇 주는 불면의 밤, 기저귀 갈기, 순수한 기쁨의 순간들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강태우는 한때 일에 쏟았던 것과 같은 열정으로 아버지 노릇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모든 자유 시간을 이진아와 제임스의 집에서 보내며 그들과 함께 신생아를 돌보는 복잡한 과정을 배웠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의 복잡한 역학을 헤쳐나가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았습니다. 강태우가 떠나야 할 때 제임스와 이진아가 이리나와 함께 밤을 보내기 위해 정착하는 것을 보며 질투를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양육 스타일과 일정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은 이리나를 위해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해 이것이 잘 되도록 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이리나가 태어난 지 3개월 후 강태우는 넥서스테크의 주요 강당에 있는 연단에 서서 전체 회사를 향해 연설했습니다. 지난 1년은 조직의 중대한 변화의 시기였고 이제 미래의 방향을 정할 때였습니다. 1년 전 강태우가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의 바로 그 기반을 위협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윤리적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는 그들이 구현한 변화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강화된 윤리위원회, 새로운 투명성 이니셔티브, 책임 있는 혁신에 대한 새로운 초점. 회사의 주가는 반등했고
그들은 다시 한번 업계 선두주자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윤리적 관행에 대한 헌신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우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진보가 단순히 특허나 이익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측정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강태우의 눈은 앞줄에 앉아있는 작은 그룹에 머물렀습니다. 이진아와 제임스가 거기 있었고 이리나는 이진아의 팔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지지하러 왔고 이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넥서스테크 재단의 출범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강태우가 말했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독립적인 비영리 조직은 생식기술의 윤리적 연구를 발전시키고 불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강당은 박수 갈채로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우가 재단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그는 이진아의 눈에서 빛나는 자부심과 승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밤샘 토론의 결과였고 그들이 직면했던 도전들을 다른 이들을 위한 긍정적인 무언가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중에 강태우는 이진아와 제임스와 함께 그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있는 동안 이리나가 아기 의자에서 부드럽게 꾸룩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강태우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포크를 내려놓으며 미래에 대해서, 일인에 대해서. 이진아와 제임스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강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넥서스테크에서의 제 역할을 줄이고 싶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는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고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관여를 줄이고 싶어요. 재단에 더 집중하고 아버지가 되는데 더 집중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이진아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태우 씨, 그것은 멋진 일이에요. 정말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을 쫓으며 살아왔어요. 그것이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지난 1년은 제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리나의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는 그녀를 위해 정말로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제임스가 일어나 탁자를 돌아 강태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리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두게 되어 행운이에요.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이 이리나가 행복한 꾸르륵 소리를 내며 강태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었고 그녀가 그의 가슴에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그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제가 행운아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우는 넥서스테크의 그의 사무실에 있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창문 앞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때 주가와 기술적 돌파구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했던 남자는 이제 아기의 미소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혼의 고통, 이진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충격,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뻔했던 스캔들, 그 각각의 순간들이 비록 어려웠지만 그를 이 지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자신의 일부를 재발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가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고 더 작은 사무실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우의 눈은 책상 위에 액자에 담긴 초음파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더 최근의 사진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우, 이진아 그리고 제임스가 모두 은지의 출생일에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전통적인 가족 초상화였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강태우는 액자를 들어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많은 면에서 불확실했습니다. 넥서스테크에서의 새로운 역할, 재단에 대한 헌신,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와 이진아,
그리고 제임스 사이의 독특한 역학 관계는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강태우는 그 불확실성에 대해 흥분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해야 하고 취약함을 약점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에 개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데서 오는 힘을 배웠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상자에 넣으면서 강태우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은지를 생각했고 그녀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 그녀의 인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넥서스테크 재단이 도울 가족들에 대해 생각했고 자신의 과거의 고통을 다른 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태양이 뉴욕시티 위로 떠오르고 있었고 하늘을 눈부신 분홍색과 금색 색조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우에게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하루의 시작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의 여명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성소이자 전장이었던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강태우는 상자를 들고 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딸과의 아침 식사 약속이 있었고 늦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강태우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강태우는 그것을 열린 팔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강태우는 넥서스테크의 새로운 윤리위원회와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주변을 둘러보며 그는 이 다양한 그룹의 전문가들, 생명윤리학자들,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사회 대표들을 모으는 데 들인 노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삶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윤리와 동반되어야 합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강태우는 이 새로운 역할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선두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이진아와 제임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저녁 식사는 이제 주간 행사가 되었고 때로는 어색하지만 항상 의미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은지에 흥분된 옹알이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빠가 왔다. 이진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고 은지를 그의 팔에 안겼습니다. 강태우는 그의 딸을 안으며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셔츠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들, 이 작은 교류들이 그의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아 그들은 그들의 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임스는 그의 최신 연구 돌파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이진아는 그녀의 스타트업의 진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강태우는 윤리위원회 회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눈은 그가 말하는 동안 빛났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것을 즐기고 있다는 게 보여요, 강태우 씨. 이진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임스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일에 건배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가족에게도요. 그들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고 강태우는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강태우는 은지를 재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가 그녀의 작은 몸을 요람에 내려놓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 그녀의 작은 주먹, 그녀의 부드러운 숨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경이로웠습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그가 아기 방에서 나왔을 때 그는 이진아와 제임스가 부엌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고 미소 지었고 그는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강태우 씨, 제임스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잘 다루고 있는지 그것은 정말 대단해요. 이진아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은지가 당신 같은 아버지를 가지게 되어 운이 좋아요. 강태우는 그들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가 운이 좋은 거예요.
당신들 둘 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이해심 있어 주셔서요. 이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독특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감사함을 공유했습니다. 나중에 강태우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는 성공을 주가와 기술 혁신으로만 측정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을 사랑, 가족, 그리고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측정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 도착해서 그는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뉴욕시티의 불빛들이 그 아래에서 반짝였고 각각의 빛은 이야기, 꿈,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강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도시를 정복해야 할 무언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탐험하고 기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전화기가 울렸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이진아로부터였습니다. 은지가 방금 잠에서 깨어나 당신을 찾고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들르시겠어요? 강태우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거기서 보겠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그는 넥서스테크의 미래, 재단의 잠재적 영향, 그리고 은지가 자라면서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들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고 처음으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우는 이제 자신의 가치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성장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심에 있었습니다. 잠이 그를 덮치기 시작하면서 강태우는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계획이나 확실한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각각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랑하고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우는 일찍 일어나 이진아와 제임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은지는 이미 깨어 있었고 아기 침대에서 즐겁게 온갈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은지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기는 그를 보자 밝게 미소 지었고 작은 팔을 뻗어 그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안녕, 우리 공주님,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왔어. 그는 은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고 그녀의 작고 따뜻한 몸이 그의 가슴에 기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강태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진아가 문가에 나타났고 피곤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은지와 함께 공원에 가고 싶어서요. 괜찮겠죠? 물론이죠. 이진아가 대답했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잠깐 더 자도 될 것 같아요. 은지가 밤새 우리를 깨웠거든요. 강태우는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밤에 더 자주 와서 도와줄게요. 이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셋 다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강태우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은지를 안고 거실로 나갔고 그녀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여벌의 옷, 우유병. 그는 이제 아기와 외출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숙하게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원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은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잎들의 색깔, 새들의 지저귐, 다른 부모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더욱 생생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봐 은지야, 그가 말했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근처의 꽃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가리키며 저게 나비야. 아름답지? 은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비를 바라보았고 작은 손을 뻗어 잡으려 했습니다. 강태우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강태우는 은지를 무릎에 앉히고 그녀의 작은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진아의 것을 닮았지만 그는 자신의 코와 입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들 둘의 완벽한 조화였고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길을 잃은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 네가 여기 있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
넌 아빠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어, 은지야. 그리고 아빠는 약속할게.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은지는 그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고 그의 셔츠를 작은 주먹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우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진아와 제임스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잠든 은지를 조심스럽게 안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이진아가 물었습니다. 은지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완벽했어요. 강태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우리가 은지를 재우는 동안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강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그의 딸의 다른 부모들과 함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하지만 그는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현실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네요. 그들이 부엌 테이블에 앉았을 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은지의 수면 패턴, 다가오는 의사 방문, 그리고 그들의 각자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태우는 자신이 이 대화에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지에 놀랐습니다. 알아요. 이진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은지를 위해 이렇게 잘 협력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제임스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죠. 강태우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은지의 삶에 저를 포함시켜 주셔서요. 약속드릴게요. 항상 최선을 다할게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특별한 가족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강태우가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는 은지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아빠는 널 사랑해, 은지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곧 다시 볼 거야. 그가 집을 나설 때 강태우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의 가치를 회사의 성공으로만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장 큰 성취는 이 작은 아기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리로 나와 걸으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들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성장하고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로. 강태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져 있었고 강태우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지, 이진아, 제임스와 함께, 그의 새로운 가족과 함께.